그 역할을 갖다 잘하면서 후배 정치인들과 함께 광명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뭐예요? 그게 뭐예요? 대답은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가 답이었어. 안 돼. 들켰어. 안 돼. 들켰어. 안 돼. 알았네요. 알아서 판단할게요. 알아서 판단할게요. 자. 네네. 권도영. 유성열의 광명통TV 통통 토크. 대표님, 오늘은 이제 대선 이후에 처음 네네네. 인터뷰가 진행되는데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유력한 광명시장 후보로 거론되시는 네. 김윤호 광명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아, 네. 뭐 인물이면 인물. 네. 성격이면 성격. 정치력이면 정치력 뭐 그 어느 하나 빠지는 분이 아니신데. 네. 의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안녕하세요. 광명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명 통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시간 우리 광명 포스트에서 인터뷰 요청했는데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리 이사님께서 메이크업도 깔끔하게 해줘서 얼굴이 좀 검게 안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김윤호에 대한 매력을 확실하게 홍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멘트가 준비가 되셨네요. 이거 상당히 그 여유가 네. 느껴지네요. 아, 뭔가 많이 또 세련된 느낌도 나고 정제된 느낌도 나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월 9일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 선거는 뭐 민주당 후보가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그럼요. 당선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이번 20대 대선 때 경기도당에서 원내대표단 회의할 때 광명시는 목표 득표율 52.3%를 설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득표 결과를 보니까 0.2%가 채 되지 않는 52.1%를 갖다 달성했습니다. 물론 0.2% 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민주당이 겸허한 자세로 새롭게 시작한다면 당선이 확실하다고 희망합니다. 그렇죠. 이제 광명에서 한 8, 9%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이 높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방선거까지 이어간다라고 보면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이제 저희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직이나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가 아직은 민주당 텃밭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한테 유리하죠. 아직까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그 여실히 그 결과가 드러났고 아주 만약에 부족하다는 후보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 뭐 민주당 시장 후보가 시장이 된다는 게 뭐 거의 일반적인 정설이죠. 다음 질문은 이제 광명동굴 얘기인데 출판 기념회 이제 책을 발간을 하셨을 때 그 양기대 현 국회의원님의 추천사를 보니 광명동굴 이제 지금은 이제 광명동굴이지만 가학동 당시 폐광산 개발을 의원님께서 양기대 의원님께 그때 당시 이제 후보 시절 때 야인 시절 때 개발을 하자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네, 사실 함께 개인적인 게 아니라 함께 공유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게 실행을 했을 때 과연 성공이 될 건가 말 건가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브레인이시네요, 그만.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한테 요구되어지는 가장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열려있는 기하고 통찰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치를 하시기 전보다 많이 귀가 열려있는 것 같고 정치하시기 전부터 통찰력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아까 이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능성이 뭐 이렇게 높다고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럼요. 아는 가까운 정치인 중에 이런 말 한 분이 계셔요. 상상이 곧 현실이 된다. 영화에도 있죠. 근데 사실 그 2011년도에 사실 40년 동안 벌여진 그 폐광을 갖다 양기대 현 국회의원님께서 시장으로 당선됐을 때 어떻게 하면 시작을 할 건가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부딪힘도 사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과 성공은 똑같은 DNA라고 봅니다. 같이 고민하고 또 1,000만이 넘는 공직자분들이 함께 협동하는 힘이 발휘했을 때 어떤 광명의 현안들도
적극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행정가이면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우리 양기대 의원님, 뭘 동지자 멘토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그러면 양기대 의원의 뭐 장단점이 분명하신 분이고,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양기대 의원을 언급을 했죠. 언급을 하면서 뭐 비판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양 의원님과 비교해서 우리 의원님이 나은 점, 뭔가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외모가 낫다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다 인정이 되니까 그런 얘기 말고. 겸손과 자만에 강에 빠져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면은 자만이 될 것 같고요. 말을 너무 아끼면은 겸손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양기대 국회의원님이 별명이 365일 시장이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시고 또 감각이 뛰어나서 현장 소통형 어떤 리더로서 평가를 받는데요. 이제는 그보다 더 앞서려면은 감수성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며드는 소통을 갖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멘토로서 학습을 받고 있고요. 또 동지로서 같이 연대하면서 앞으로 광명의 큰 틀을 갖다 한번 같이 구상해보고 싶습니다. 김윤호 의원님의 그 장점은 양기대 의원님보다 더 뛰어난 건 감수성이었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양 의원님을 비판했던 부분이 아젠다 선정 능력은 뛰어나나 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분이 부족해서 너무 이제 정치 기술자가 아닌가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거기에 소통 능력을 갖춘 그리고 이제 또 감수성을 겸비를 했다고 하면 저는 뭐 양 의원보다 훨씬 뛰어난 행정가이면서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지난 의정활동 중에 제가 항상 외쳤던 슬로건이 시민이 꼭 가족이다, 이거였습니다. 그게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시민들의 의지가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분들이 저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이래서 정치인은 시골에서 자란 분이 해야 돼. 마음이 따뜻하잖아. 양 의원님은 서울에서 아니죠? 전주 고향이잖아. 그 시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애매하지. 반이 걸쳤잖아. 그러니까 시골에 자라야 이런 슬로건이 나와. 시민이고 가족이. 아파트에서 산 사람들이 시민이고 가족이다 이런 슬로건 나와? 그래요? 안 나오지. 그렇게 양 의원님은 그 아파트에서 사신다는 가만있어 봐. 왜 계속 대표님 왜 계속 그렇게 뭐라면서요? 그 의원님은 소 키우셨어요? 우리는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어업. 예. 그러니까 그 이웃이 시골의 이웃이라는 게 그 담이 있지만 그건 이제 형식적인 경계선에 불구하고 그 이웃의 이제 그 경계가 없는 부분이잖아. 근데 다 가족처럼 지내고 하니 그게 이제 어릴 때 그런 성장 배경이 정치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품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드러나는 거지. 이번 질문은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아주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답변이 곤란하실 수도 있고요. 네, 사전에 언지를 안 했기 때문에 현직 박승원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박승원 현직 시장의 큰 장점 그리고 큰 단점 한 가지씩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 참 어렵고도 좀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원 시장의 장점은 참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정치인은 좋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유능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광명시도 어찌돼 보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정책을 갖다 수행하면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사실 박승원 정부에서 지금 4년간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무능, 무사한 일, 무책임, 산무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사람보다는 유능한 정치인이 앞으로 광명시에는 필요하다 봅니다. 와, 좋네요. 강견하네요. 네네네. 세게 들어오네. 산무. 네.
예, 확 와닿습니다. 예, 좋은 사람은 맞는데 시민들은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니 좋은 사람이면서 유능한 정치인이 될 수도 있지. 그렇죠. 그렇게 돼야 예, 되는데 그렇게- 유능한 좀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주관적이라 후하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민감한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전 질문지가 없는 내용인데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 가장 이제 그 유력한 두 후보가 의원님하고 박성훈 시장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경선을 치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박성훈 시장 쪽에서는 호남 대 비호남의 프레임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선거 전략은 있으신지. 지역주의 구태 정치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지역주의는 있어서도 안 되고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광명시는 객지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의 시를 갖다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명시가 50만이 될 텐데 50만으로 도덕하기 위해서는 그런 구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전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생과 민심에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선거도 승산이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예전에 이제 무인도를 갔을 때 세 가지를 갖고 가고 싶은 게 버리는 거죠. 세 가지를 갖고 가고 싶으면 뭘 갖고 가고 싶냐? 그러니까 무인도에서 버리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지역주의였죠. 낡은 지역주의.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좀 비열하고 너무 이제 그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프레임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박성훈 시장이 뭐 이런 프레임을 갖고 선거 전략으로 삼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이런 부분을 선거 전략으로 삼을까 해서 이제 기후에서 드린 질문이었는데 너무 이제 그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네요. 그러네요. 사실 광명은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 중에 충청도 분들 계시고 경상도 분도 계시고 특히 강원도 분들 계시고 제주도 그다음에 서울 경기에 적을 두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절대로 편을 나누는 정치를 하지 마라. 민주당 내에 지역이 틀리다고 민주당이 아니겠습니까? 그 원칙만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지금 현재 광명교통정책연구원장으로 지금 취임을 하신 상태죠. 그래서 광명시가 직면한 구로 차량 기지 이전 문제 이제 시장이 되신다면은 뭐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구로 차량기지는 제2경인선의 노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특히 구로구에 있는 혐오시설을 갖다 광명에 넣는 겁니다. 그렇다면 2014년부터 사실 광명시에서는 그에 대한 제안들을 갖다 국토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했고요. 어찌됐건 구로 차량기지 문제는 차량기지에 관련된 시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실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갖다 적극적으로 풀어야 된답니다. 적극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또 그쪽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또 여러 가지로 타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소통이 안 된다면은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 예상하거든요. 때로는 국토부나 기재부에 가서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타당성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안 되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누가 됐건 국토부를 갖다 계속 두드려야죠. 국토부 가는데 시장에 가면 어쩌습니까? 뭐 국장에 가고 구시장 가는 것보다 시장에 가야죠. 가서 정확하게 우리 광명시 입장을 갖다 문서가 아니라 대면으로 봤을 때 그분들은 입장은 좀 더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주공분들은 이제 빨리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이전시켜라고 얘기 계속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득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아니 어떠한 그 문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근데 시가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왜 찬성하는지, 물론 이제 그걸 갖다 왜곡시키면은 하안 사거리의 역세권이 되니까 이런 부가적 이득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라 봅니다. 광명의 뭐 지하철이 하안동부터 소화동 쪽으로는 사실 철도 교통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욕구라고 봅니다. 그 욕구를 갖다 자 바로 실현이 안 되지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서 잘 협상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잘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공론화를 갖다 일단 해야죠. 그렇지 않고 찬반을 나눠서 공론화를 시킨다면은 결국은 민민 갈등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시장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하안동 주공 카페분들 만나서 들어오십시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를 새서라도 토론을 해야죠. 그분들하고. 그게 기기울임 아니겠어요? 그분들 현수막 거치할 때, 개첨할 때 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작위로 다 철거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일방적인 행정은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받아들이고 그게 좀 더 나아갔고 불신과 분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박성원 시장님이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감수성이 이제 느껴지래요. 확 느껴졌어요.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그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는 네. 저 100% 동의를 네, 그러니까. 하고 저희가 이제 원했던 부분도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죠. 소통을 하고 얘기를 듣고 합리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분들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과정이죠. 그럼 이게 연결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제 광명시가 이제 인구 50만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의원님이 꿈꾸는 광명시에 대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광명시가 해결해야 될 현안들, 뭐 구로 차량 개지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 현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꿈꾸는 광명의 미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광명시에 지난 2022년 6월 달에 사회 수요 조사를 갖다 한 그 데이터를 보면은 그 주거 환경에 관련된 내용이 한 60% 상회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 문제, 그 다음에 일자리, 그 다음에 뭐 복지, 그 다음에 문화, 체육, 예술,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좀 더 줄어드는 추세인데 20년 전에 광명시하고 그 사회조사 굉장히 갭 차이가 납니다. 주거 환경이나 교통은 사실 20년 전에는 큰 비중을 차지 안 했어요. 일자리나 복지 이런 부분이 좀 차지했는데 그만큼 시대적인 변화가 바뀌다 보니까 또 50만 시대가 다가오니까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특히 주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광명시가 38km 정도 되니까 평수로 계산한다면 광명시 전체 면적은 1167만 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광명동 쪽 재건축 뉴타운 부분이 한 70만 3천 평, 70만 3천 평 되고, 그다음에 구름산 지구, 하안 2지구, 광명동굴 17만 평, 이것이 합하면 한 70만 평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13만 평, 그다음에 앞으로 작년 2월에 발표했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384만 평 아닙니까? 그 중에 63%, 그 한 260만 평입니다. 이걸 다 합하면은 그 한 460만 평이 전체 면적의 39.4% 정도가 지금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걸 갖다 풀 건가? 이걸 갖다 정리를 안 하면은 공공주택 사업은 국토부나 LH에서 다 알아서 해봐라고 갈 거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우리 광명에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광명동굴 17만 평, 그 다음에 구름산지구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이 참여해서 자기들 이익 받고 그냥 떠나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가이드라인도 설정하고 주민들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우리 광명시에서 이익이 되는 부분을 갖다 잘 설정을 해서 그걸 갖다 다시 사회에 환원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환원이 뭐냐? 도시 기반 시설도 더 확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복지 쪽에도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로 차량길 이야기했지만 물론 두 번째 순위가 교통 문제입니다. 철도망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교통망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건가. 이미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교통 영향 평가를 통해서 교통 환경들을 갖다 이미 분석을 하고 향후 1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50년 동안 계획을 갖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명시에서 앞으로 3기 신도시부터 이걸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주거 환경이나 여러 가지 공공주택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올 텐데 그것 또한 광역 철도하고 광역 도로망을 갖다 잘 확충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앞으로 재건축 연에 30년이 된
철산 12단지, 철산 13단지, 그 다음에 하안주공 1단지부터 13단지. 거기다 좀 더 추가하자면은 하안동 단독필지나 아니면 뱀수마을 같은 우리 철산 이동에 그런 주민들에 대한 준비를 좀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것 또한 제가 잘 정리해서 나중에 공약 중에는 넣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시장 직속으로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준비를 안 하면은 조합 설립한다, 뭐 한다 하면서 시간 다 소비하고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이 없으면은 결국은 내부에서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가 또 꾸려지고 서로 조합끼리 이런 형태로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사실 준비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근데, 예, 이 큰 그림 속에서 이제 또 디테일한 부분도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이게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순간 졸 뻔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 표현을 하자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우리 그 의원님의 어떤 그 광명의 미래에 대한 50만을 준비하는 광명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 그 철학이나 어떤 그 이런 비전이 확고하다라는 부분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한 거고 17만 평 이제 그 개발 관련해서 이게 다시 새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죠. 공모사업이 새로 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가능성이 커졌죠. 그죠. 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좀 있어 허위서류 제출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양기대 의원님이 시장 시절에 이제 설계했던 그런 방향과는 조금 다른 방향 상업시설 쪽이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혹시 또 계획에 갖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광명동구 17만 평 개발의 실제 프로젝트 네이밍은 광명동굴 주변 관광문화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관광이란 단어가 빠지고 광명동굴 주변 문화복합단지 조성으로 바뀝니다. 사실 이게 저도 광명도시공사 운영사업부장 출신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광명동굴 주변을 갖다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시가 관광 메카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광명시 도시계획 자문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특위위원으로서 광명도시공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2021년 12월 달에 그 나디칼이라는 업체가 서류 허위 작성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손해 남부경찰청에서 안산지청으로 검찰에 송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그 시기에도 인지를 못했다는 게 답답한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NH 컨소시엄이 전체적 맥락에서는 어딘가에는 백페이스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나디칼이 단순한 실수로 해서 꼬리 자르기를 분명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투명하지 않으면은 시민들을 결코 이 사업에 대해서 불신하실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이제 NH 컨소시엄에 들어있는 제일건설이라는 데가 뭐 대장동에도 들어있고 또 뭐 광주에도 들어있고 많은 이제 대형 프로젝트에 이 회사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7만 평 관련된 부분은 사실 뭐 특혜 의혹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됐는데 또 시장님이 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방향 설계를 새로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법은 분명 광명시장 결정권자가 사실 이 개발을 갖다 잘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지난 한 3년 이상 이렇게 방치한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공직자도 물론 마찬가지고 광명도시공사 관련자도 마찬가지고 광명시장도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 더 지적하자면은 광명도시공사 S 부장이 이거 1,000억 수익 낸다 해가지고 특별직 2년 만에 특별진급 해가지고 팀장에서 부장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연봉도 얼마 올라갔겠어요? 의원님 말씀 말미에 갑자기 철이와 미애가 생각이 아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그 아까
의원님이 그 박승원 현 시장을 이제 비판한 것 중에 가장 큰 단점이 무능무사한 일 무책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7만 평 개발 관련된 게 아닌가 그런 그런가요? 생각도 제가 열거하자면은 사실 많습니다. 사실 그런 네거티브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광명 시민이 아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예, 도시개발 중에 하나가 또 아까 광명동굴 17만 평 개발 사업하고 광명 구름산지구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지금 구름산지구에 A4블럭 이미 H 개발해서 여러 군데를 갖다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개발 촉진법에는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전매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개발 하는 데서. 근데 이미 H사에서는 일부 건설사, 소규모 건설사나 아니면 조그만 기업들에게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 사업비는 다 증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들은 몇백억이 됐건 몇천억의 수익을 갖다 이익금을 치고 나머지는 결국은 주민들 부담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귀를 안 열면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현장에 가보시면은 세입자들 이주 문제, 그 다음에 소규모 토지주나 건물주 이주 문제들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풀어야 이 구름산지구 개발 사업도 순항한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 그 의원님이 도시공사 출신이라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박해요. 네. 해박하고 이제 뭐 이것만 본다면 우리 의원님이 꼭 시장이 되셔야 되겠네. 그래야지 이런 현안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의원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박성원 시장이 하는 행정이 말이 답답하세요? 어떤 분들은 수시로 가스 할면서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광명 통TV 말고 또 우리 광명 포스트에서 지난 2년간의 박승원 현 시장의 궤적들을 갖다 기사화시키기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기사,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야죠. 우리 그 통TV 구독자분이나 우리 광명 시민들께서 광명 포스트에 검색창에 박승원 시장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제가 말 안 해도 그 내용들이 쭉 나열돼서 나올 거라 봅니다. 큰일 났네요. 이거. 오늘 못 샀나? 우리가 박승원 겨냥하기 위해서 이게 유튜브를 뭐 광명 통TV뿐만 아니라 광명 포스트도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예, 없는데. 이게 뭐 이게 그 홍위병이 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거 살짝 균형감이 좀 떨어진 느낌이 있는데. 우리 권 대표님이 저한테 말린 거예요? 네네. 가만 있어봐. 뭐 오늘 오징어 된 느낌이 나네. 막 계속 말렸어 오늘 그냥. 야. 해풍에 그냥. 편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네. 아이. 분위기 좀 전환 차원에서 저희가 네. 밸런스 밸런스 게임? 게임을 한번 준비했는데 밸런스 게임 아시죠? 이게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밸런스 게임 한번 저희가 2개 준비했는데 한번 그러면 제가 워밍업 해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산과 바다. 바다! 와, 바로 나오잖아요, 바다. 바다로서 출신 아니겠습니까? 항해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그러면은 제가 바로 던져갈까요? 네. 노무현 양기대. 노무현! 오, 야. 그럼 양기대 의원이 섭섭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장유서. 장유여서 연세가 안 많아서. 얘기했잖아. 시골에 자란 분이라 예의 범절이 감수성 이런 거 진짜. 명확하신 분이라고. 양기대 의원님이 문자 보내요. 괜찮아, 윤호 괜찮아.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니까. 정치를 또 사무 활동으로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도 5월이 되면은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다시 읽었는데 바람 불면 당신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김동영 작가가 쓴 지금 유튜브죠.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분이 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이게 목이 쉰 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한다고 그렇죠. 지난 선거에서 권 대표님이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맞아요. 정말 좋아하죠. 네, 그래서
자, 제가 한번 재선시장과 국회의원. 벌써 대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잠깐만. 다 흔들린다 흔들려. 답변을 못 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재선시장과 국회의원, 초선 국회의원. 제가 답변을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할게요. 아유, 그 하지 마. 왜 그래? 이건 그대로 나갑니다. 하나 잡았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후배 젊은 정치인들을 갖다 같이 동지로서 더 지역에 좋은 인재로서 만드는 킹메이커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재정치 한다고 너무 과욕을 부리면 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선명성과 방향성과 정체성은 필요한데요. 그 역할을 갖다 잘 하면서 후배 정치인들과 함께 광명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가 답이었어. 안 돼. 들켰어. 안 돼. 들켰어. 안 돼. 알았네요. 알아서 판단할게. 알아서 판단할게요. 자, 네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게 너무 이제 그래요? 또 이게 시간이 금방 지났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저 5글자. 네, 돌발 5글자. 질문. 아. 마지막 돌발 그 질문. 답변은 이제 시민들 얘기인데 돌발 질문. 예. 5글자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띵띵띵띵띵. 예. 김윤호 의원님에게 광명이란 매력적인 곳? 매력적인 곳. 아.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김노 의원에게 박성훈 시장이란? 당황하셨어요? 5글자. 5글자를 만들라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만들어 보세요. 아, 사람만 좋다. 사람만 좋다. 사람만 좋다. 이 만자가 딱 걸리. 그죠, 이- 사람만 좋다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네네.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네, 마지막 질문. 네. 이제 2달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네, 이제 열심히 이제 달리셔야 될 텐데 광명 시민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은 오늘 광명에서 참 대표적인 유튜브 광명 통TV에 이렇게 광명 시민분과 구독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에 굉장히 반갑고 기쁩니다. 참 소중한 자리인데요. 시간이고요. 짧은 시간 동안 김윤혜에 대한 매력과 비전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선 기간과 본선 기간 중에 우리 광명 시민분들께 김윤호는 광명에서 광명 시정을 맡겨볼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과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정치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타이밍과 스피드가 없으면 정치에서는 큰 가오를 남긴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도 하죠.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우라고. 물이란 게 썰물 때 빠져나갈 때 배를 띄우지 못 찾지 않습니까? 민물 때 배를 잘 띄워야 되는데 배만 잘 띄워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배를 항해할 때 항로와 웨이포인트 목적지를 갖다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그 설정이 정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갔을 때 그 항해는 성공하는 항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광명 시민 여러분, 통TV 우리 구독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3월 봄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봄의 시작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좀 탄탄한 느낌이 드네요. 의원님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탄탄한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원님의 카톡 그 거친 파도가 훌륭한 선장을 만든다. 그죠? 그게 몇 년 동안 지금 그렇죠. 지구를 2바퀴 도셨죠. 원양어선을 타시고. 그래서 저는 더 좀 진정성이 와닿고 그리고 제가 의원님을 뭐 오래 알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뵐 때마다 조금 계속 성장하는 정치인이다. 네네. 라는 느낌을 받아서 훨씬 더 이제 신뢰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방송이 뭐 박성훈 시장님을 겨냥한 방송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명호의 그 키를 의원님께 맡겨도 충분히 항해를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네네네. 많이 홍보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네. 네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오늘은 첫 번째 이렇게 대선 이후에 이 인터뷰를 김윤호 더불어민주당, 네, 광명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과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까? 네, 이부 시간으로 마무리하고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제 지방선거 네, 후보분들을 네. 계속 모시는 인터뷰를 이제 할 건데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